아, 아, 예, 안녕하세요. 제가 좀 감기가 걸려서 조금 기침을 중간에 좀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저는 바이오스핀이라는 스터디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박혜진이라고 하고요. 예, 저는 메디코잼이라는 작은 스타트업에서 그 신약 개발 쪽 AI를 만드는 일들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여기서 똑같은 에이전트를 부탁해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저도 그 강학습 잘 모르고 해가지고 막 찾다가 이제 단백질 구조를 그 강학습으로 이제 그 단백질 구조 폴딩되는 거를 찾는 그런 좀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얘기로 뭐 동향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캐스프라는 대회가 있고, 저기에서 이제 실제 단백질 3차 구조를, 알려지지 않은 단백질 3차 구조를 이렇게 폴딩해서 맞추는 이런 대회고, 우리나라에도 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말, 정말 지나가는 말로 그 딥마인드에 있는 홈페이지를 보고, 딥마인드에서도 이런 거 한다더라, 조만간 뭐 나오지 않을까 싶다 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6개월 뒤 올해 초에 딥마인드에서 이제 알파폴드라고 해서 이 캐스프 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설마 이번에 참가할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깜짝 놀란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단백질 구조를 배워서 나왔을지도 몰랐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지금 요 그래프가 이제 스코어인데요. 제일 끝에 있는 그 스코어가 제일 높은 게 지금 알파폴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툭 떨어지죠.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해왔던, 수십 년을 그걸 해왔던 분들을 한 번에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알파폴드의 등장이. 그래서 그냥 빈말로 한마디 했는데 한다더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고, 그래서 오늘은 뭘 할까, 제가 평상시에 강학습 쪽으로 막 이렇게 친한 게 아니라서 뭘 할까 하고 막 공부를 하다가 그냥 제가 잘 얘기할 수 있는 거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해서 그냥 꺼내봤습니다. 그게 이제 신약 개발 쪽인데요. 생물학적으로 막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많았어요. 에볼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아직까지 충분히 강학습이 적용된 스터디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다음번에 나오면, 다음 편 내년에는 제가 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년에 만약에 똑같은 자리에 설 수 있으면 제가 하고요. 제가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건데, 정말 간단한 얘기들만 할게요. 신약 개발, 요즘에 그 AI를 사용해서 신약 개발을 한다는 회사들, 스타트업들, 그리고 기존의 제약 회사들이 전부 다 AI를 활용해서 만든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신약 개발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나 길고, 그 다음에 그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신약 개발하고 프리클리니컬까지 하는데 6.5년 걸리고요, 전임상까지. 그래서 실제로 FDA 허락을 받으려면 5,000개에서 1만 개의 그 화학물질을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몇 억을 쏟아부어서, 몇 수십억을 쏟아부어서 결국은 딱 한 개의 약이 통과가 됩니다. 한 15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훨씬 더 단축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약회사들은 돈을 과감하게 투자를 합니다. 왜냐? 이거 중간에 가다가 한번 실패하면 제약회사도 휘청합니다. 큰, 우리가 알려진 바이엘, 로슈, 이렇게 알려진 굉장히 큰 회사들도 신약 개발 가다가 중간에 이상해서 한번 엎어졌다 그러면은 주가가 정말 발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도도 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그 들어가는 비용도 막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AI를 사용해서 위험도를 어떻게든 줄이자라는 연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름이 대부분, 이건 좀 몇 년 전 자료이긴 하지만 대부분 알려진 그 기업들이 한 이 정도 돼요. 그리고 실제로는 작년에만 몇백 개가 더 생겼고요. 그리고 작년에만
몇백 개 업체가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았고 작년에만 몇백 개의 제약회사들이 그 제휴나 아니면 실제로 만드는 과정으로 AI를 실제 신약 개발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스탠다임이나 시테카바이오 같은 데는 유명한데 그 뭐 세계적으로는 아토마이즈, 베네볼런트 뭐 이런 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신약 개발 과정에 대해서 조금 오래 걸린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그 뭐 클리니컬, 프리클리니컬 이거는 임상시험, 전임상시험 동물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처음에 컴파운드를 그 화학 물질을 얻어내냐? 그러면 이제 먼저 이 약물의 타겟을 찾아요. 약물의 타겟을 찾거나 이게 어떤 단백질이 고장이 나거나 어떤 단백질이 많이 발현되면 병이 걸리더라. 혹은 어떤 세포나 뭐 이런 것들이 병이 걸리더라. 뭐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 단백질에 바인딩을 하거나 그 세포에 이제 잘 듣는 약효가 있는 화학물질을 먼저 찾아냅니다. 이걸 hit이라고 부르고요. 이 hit을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이 들여다봐서 이 구조는 좋은데 뭐 이런 식으로 뽑아내는 걸 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리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 리드를 찾으면 이 리드를 가지고 막 이렇게 바꿔봐요. 약효가 훨씬 더 좋게 바꿔봐요, 화학 구조를. 그래서 가장 약효가 좋은 화합물 컴파운드를 찾아내는 걸 리드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뭐 선도물질 최적화, 뭐 그리고 프리클리니컬, 클리니컬 이렇게 가게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신문 보다 보면 뭐 AI 업체가 약물 후보물질 뭐 몇 개를 찾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후보물질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후보물질은 리드 옵티마이제이션이 끝나고 프리클리니컬 들어갈 때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전에는 리드라고 해서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선도물질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 힛 해가지고 힛이나 리드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선도물질 몇 개 찾았다 그러면 그나마 좀 괜찮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AI 업체들이 뭐 약물 후보물질 뭐 5개를 찾았다 뭐 이러면은 일단은 잘 모르시는 분이 썼네 이렇게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리클리니컬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리고 여기에도 뭐 동물에도 주사를 해야 되고 독성도 없어야 되고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 약물 후보물질까지 가는 과정만 해도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저기 지금 빨간색 그레디언트가 올려 있는데 이게 뭐냐면 AI 업체들, 전 세계에 있는 AI 업체들 한 300개 정도가 신약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단계에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빨간색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리드 아이덴티피케이션, 드럭 리포지션, 오믹스, 시스템스 바이오로지 타겟 잡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AI 업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연구된 자료도 풍부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해도 이렇게 굉장히 공간이 넓기 때문에 AI를 잘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뒤에도 나오겠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 그 지금 빨간색으로 보시면 리드 아이덴티피케이션 가장 빨간색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AI를 이전부터 적용해 왔어요. 딥러닝이 아니라 이전에 머신러닝 방법들을 많이 적용을 해왔어요. 어떤 거냐면 이건 전에 제가 2년 전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 중에 하나인데 단백질 화학 구조하고 그 우리가 알려진 어떤 화학 물질을 치면은 뭐 어떤 단백질하고 얼마만큼 액티비티가 있다라는 것들이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충분히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화학 물질을 이렇게 P처럼 만들어서 X로 놓고 그다음 액티비티하고의 관계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선형부터 시작해서 선형회귀부터 시작해서 우수하게 많은 방법들이 있겠죠. 머신러닝을 쓸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QSAR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방법들이 이제 스크리닝이라고 해서 이미 알려져 있는 많은 화학물질들 중에서 이제 약효가 있는 것들을 찾을 때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제 리드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그 두 번째 단계가 리드 옵티마이제이션은 빨간색이 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어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히트가 된 화합물질을 A라는 것이 바인딩을 어느 정도 한다라는 걸 알려주면 A에다가 뭘 자꾸 붙여봐요. 화합물질을. 이거는 진짜 실제로 합성을 해요. 합성을 해서 뭐 링을 하나 더 붙인다든지 한쪽에 뭐 클로라이드를 붙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합성을 해서 실제로 약효가 좋아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합성된 화합물질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나왔던 스크리닝을 했던 그 화합물질은 시중에서 다 파는 화합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구하기 어렵지만 살 수 있어요. 근데 힛을 구해서 여기에서 리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이 화합물질은 살 수가 없습니다. 직접 합성을 해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미 존재하지 않는 화합물질인 거죠. 그러면 이 스크리닝을 할 수가 있냐? 예,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구조상으로 그냥 만들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어렵죠. 우리 처음에 이런 물질 단번에 찾기는 어렵죠. 그래서 어떤 방법들이 나왔냐 최근에. 그러면 아예 이런 화합물질을 처음부터 찾는 방식을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들을 이 화합물질에 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시면은 이런 이 화학 구조가 있잖아요. 제일 위에 있는 화학 구조는 뭐 전통적으로 케미포메틱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학 정보학에서 얘기하는 많은 표현 방식 중에서 스마일스라는 저런 스트링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 문자열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문자열을 이제 뭐 오토인코더 같은 거 잘 아시죠? 오토인코더 같은 걸 쓰는데 중간에 이제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우리가 뭐 원하는 프로퍼티를 가지도록 변형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죠. 그래서 디코딩에서 나오면 디코딩에서 똑같은 스마일스 아웃풋을 나오면은 저거를 이제 생성 모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프로퍼티를 가지는 어떤 화합물질들을 막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참 괜찮은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적용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스트링으로 이렇게 구조를 스트링으로 만드는데 보시면은 CC1, CCCC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스트링을 마구 제네레이션을 하면은 뭐 C가 있고 뭐 N이 있고 O가 있고 뭐 이런 거 마구 스트링을 막 붙여버리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화학적으로 생길 수 없는 구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에러가 많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토인코더를 써서 만약에 한 100개 정도를 제너레이션을 했다, 화학 구조를. 그럼 한 90개 정도가 화학식이 없는 거예요. 화학 구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토인코더나 아니면 겐 같은 방식을 많이 적용을 했는데 캠겐이나 뭐 OR겐이나 뭐 다 썼는데 이런 문제에 걸린 거죠. 그래서 가마학습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느냐. 오늘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이겁니다. 예,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카이브에 올해 3월 1일에 실린 거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3월 1일에 실린 거고 보시면은 예, 구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리서치 사이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이 몰레큘을 제너레이션 하는 방법을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여기에다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적용을 했나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냥 간략하게 본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먼저 말콕 디시전 프로세스를 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최종본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최종본이 아니라서 예, 뒤에 있네요. 스테이트, 액션,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 그 다음에 리워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 바꿀 수 있는 이 액션의 숫자, 스텝들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케미컬리 임베디드,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이런 건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제한 조건은 왕창 걸어둡니다. 그 다음에 애드된 아톰도 다시 또 리무브 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죠. 그래서 스테이트는 M이라는 거는 M 번째 갔던 그 몰레큘, 그 컴파운드, 그 분자를 얘기하고요. T는 횟수, 스텝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액션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뭐 본드, 아톰을 추가하고 본드를 추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라고 규정을 하고, 그 다음 리어드 펑션을 규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독특한 거 두 가지는, 여기서 얘기하는 독특한 거 두 가지는, 하나는 리워드 펑션이 좀 복잡하다는 거하고, 하나는 이게 중간에 랜더마이제이션을 몇 번 시켜서 여러 가지 다른 화학물질이 나올 수 있도록, 다이버시티한 화학물질이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좀 변형을 시켰다라는 요 두 가지가 여기에서는 특이한 점이라고 나옵니다. 액션은 보시면은 세 가지 액션밖에 없어요. 아까 스타크래프트는 엄청나게 많은 액션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오히려 너무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한데 이거는 화학적으로 안 되는 액션들은 또 더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라고 제약을 걸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죠. 그래서 액션은 세 가지입니다. 아톰 어디션, 그 다음에 본드 어디션, 그 다음에 본드 리무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이클로헥세인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 아톰 어디션 해서 C를 하나 추가하거나 OH 하나 추가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본드 어디션 같으면은 우리 그 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을 배우잖아요, 그죠? 싱글 본드 있고 더블 본드 있고 트리플 본드 있고, 이렇게 본드를 하나씩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본드를 하나씩 없앨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요거 C 같은 경우는 그 이거는 되는데, 사실은 링 두 개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는 안 된다라고 얘들이 일단 막아놨어요. 리미트를 시켜놨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링 구조가 깨지면 이건 화학적으로 굉장히 좀 그럴 리가 잘 없기 때문에, 링 구조가 깨지는 일이 잘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이제 좀 많이 배제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Q 펑션을 썼고요. Q 펑션은 리워드가 이렇게, 리워드의 기대값이 이제 최고가 되는, 뭐 이거는 그냥 우리가 Q 펑션을 잘 알고 있는 그 딥 Q 그 네트워크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로스 펑션을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리워드 텀은 조금 재밌는데, 우리가 그 단계별로 리워드를 주는 게 생물학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단계별로 몇 점을 어떻게 줘야 될지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특히나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어렵습니다. 약물이 되기 위한 지금 화학물질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약물이 되기 위한 화학물질에 리워드를 뭘 줘야 되나, 이거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은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뭐 잘 녹아야지, 솔루비티에 대한 것 주고, 어떤 사람은 뭐 링이 몇 개 이상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은 뭐 O가 몇 개 이상 돼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합시킨 거를 뭐 QED라고 해서 펑션을 만들긴 했는데, 또 우리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처음에 리드 옵티마이제이션을 풀기 위해서 이걸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리드 화학물질하고 최대한 비슷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리워드 텀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분들은 이제 리워드 텀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이렇게 가중치를 준 리워드 텀을 각각 곱한 것들을 모두 합산해서 이제 리워드 텀을 만든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여기 리워드 텀은 어떤 특정한 이 화합물질이, 지금 네모난 박스가 쳐 있는 이 화합물질이 오리지널 화합물질인데요. 이 화합물질과 어느 정도 같으냐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QED라는 펑션. 저거는 어느 정도 약이 될 수 있냐라는 펑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펑션의 합으로 나타났는데, 이 시뮬라리티 펑션에,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오리지널 물질과 같으냐라는 이 펑션에 웨이트를 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웨이트를 0으로 주면 어때요? 그 QED만 반영이 되는 거죠. 지금 1- 웨이트니까. 그 다음에 0.2 주면 QED는 0.8만큼. 이렇게 해서 웨이트를, 이쪽을 1을 주면 얘는 시뮬러티만 가지고 고르는 거죠. 이쪽에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각각 W는 1.0이면 비슷한 것들이 쭉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시면 이 화학물질에 대한 결과인데요. 시뮬러리티라는 관점에서 보시면은 웨이트를 높이 줄수록 1.0으로 줄수록 점점 더 올라가게 되죠. 0을 줄 때보다 1을 줄 때가 점점 더 올라가게 되죠. 이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QED라는 걸 보면은 웨이트를 0으로 줄 때가 1 웨이시 QED 쪽으로 많이 가니까 0으로 웨이시 0이 될수록 훨씬 더 이제 QED 값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도물질을 찾는다라는 그런 논문이 나와서 저도 이제 똑같이 한번 따라서 해봤는데 제 결과를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웨이트를 지금 0.6을 두고 한번 해봤는데 이게 6시간이면 걸리거든요. 얘들은 뭐 클라우드도 있고 뭐 CPU 뭐 써서 이거 한 번에 다 할 수 있잖아요. 6개 한 번에 그냥 다 하면 되는데 저는 집에 컴퓨터가 안 되기 때문에 GPU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를 하는데 6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6, 5, 5개를 더 해봐야 이제 뭐 저런 결론이 하나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보여드리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나왔던 논문은 저기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코드는 구글 리서치 들어가시면 있어요. 그래서 GitHub 구글 리서치에 들어가면 MolDQM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운받으시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세요? 너무 어렵나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신다. 제가 이 분야를 잘 몰라서 질문하기 좀 어려워요. 강학습이 좀 많이 쓰일 건 같나요? 2년 전에 발표할 때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스크리닝이라는 그걸 CNN을 보여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CNN만 하면 CNN 해갖고 나오는 업체들도 지금 나오는 많은 업체들이 CNN 뭐 이 정도만 구현해서 스크리닝만 잘해도 이제 좀 띄우고 해서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불과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뭐 베너볼런트 같은 데가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굉장히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데인데 이런 기술이 없이는 이제는 어디 가서 AI 한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힘들게 됐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굉장히 빨리 적용이 될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아마 내년쯤 되면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되게 후진 기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른 기술이 막 나와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그러니까 처음에 따라오시고 이해하기가 좀 힘드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